그런데 이제 매번 처벌 수위가 문제잖아요. 이번 네. 대전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한테 그 처벌이 봉사, 출석 정지 수준이었고요. 익산 사건은 가해자가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이라서 아예 징계나 처벌을 받을 수 없었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처벌 관련해서는 양분을 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른바 형사처벌이죠. 그런데 네. 소년법을 적용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보호처분이 됩니다. 그 밖에 할 수 있는 징계가 학교 내에서 학폭위를 열어서 하는 징계처분입니다. 그런데 학폭위라는 것은 이 법의 주안점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보니 예. 가해 학생에게 좀 처벌이 강하게 가는 경우는 생각보다 일어나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 양쪽에서 이것을 반발함으로써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이 급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가해 학생이 학교 내에 있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심지어 징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학생 역시 또 다른 피해를 우려해서 뭐 장난이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함으로써 지금 징계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자 2차, 3차 피해도 좀 우려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범행 현장에서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영상을 찍고 또한 이런 거 영상 유포만 하면 어떻게 처벌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게 몰래 촬영을 해서 유포를 하는 것은 이른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몰카 범죄인데요. 네. 이 행위는 성폭력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야기할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에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순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찍어서 몰래 이것을 유포를 했다라고 하면 이 학생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은 될 수 있지만 예. 해당 행위 자체를 유포한 것으로 처벌이 되지는 않고요. 다만 함께 폭행을 했고 이에 동조했기 때문에 집단폭행 관련해서만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지금 몰래 유포한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도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폭력에 가담한 가해자들 중에는요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소년원에 들어가도 2년이다. 뭐 신고해도 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이 네. 소년법을 좀 손을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지적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소년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형사특별법입니다. 예. 즉, 그 청소년들에게는 성인과 달리 개선 교화의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예. 형벌 이후의 다른 처분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자.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네. 소년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8호, 9호, 10호에 가는 건데 이렇게 그 범죄를 많이 한 일부 청소년들은 처벌이 경미하고 내가 형벌을 받지 않음을 악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엄벌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여론이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그 형사 미성년자의 기준이 14세인데 이것은 그 1950년대에 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 기준으로 보면 범죄 진행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 연령 기한을 13세로 낮추어서 엄벌주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 설득을 분명히 얻고 있고요. 뿐만이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의 그 인프라 구조가 상당히 그 취약합니다. 보호관찰관 1인이 담당하는 비행 청소년이 200명 정도에 그 달하게 네. 하고 형식적에 그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프라도 함께 개선을 하고 뭔가 엄벌주의의 강한 메시지를 적어도 이와 같은 그 만성화된 촉법 소년, 비행 소년들한테는 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